시속 300km로 맹렬하게 달리던 KTX에서 갑자기 맨몸으로 뛰어내린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끔찍하죠? 네,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그런데 그게 바로 낙하산 하나 없이 맞이하는 우리 은퇴의 현실입니다. 평생을 바쳐 일해온 직장이라는 그 튼튼한 기차에서 내리는 순간 우리를 지켜줄 완벽한 낙하산이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맞습니다. 아주 튼튼한 낙하산이요. 그래서 오늘 대한민국의 5060 선배님들 그리고 수십 년간 가족을 위해 헌신해오신 가장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그 KTX에서 뛰어내리면서 두 손에 꼭 쥔 소중한 퇴직금 5억 원, 이거 도대체 어떻게 지키실 겁니까? 사실 많은 분들이 퇴직하시자마자 좀 막막해 하시잖아요. 그렇죠. 퇴직하자마자 주변의 달콤한 말에 속아서 덜컥 치킨집을 차리거나 아니면 그 기획부동산에 땅을 산다. 그건 낙하산 대신에 모래주머니를 매달고 뛰어내리는 격입니다. 그냥 노후 파산으로 가는 초고속 지름길이란 말입니다. 네, 정말 가장 위험한 선택이죠. 내 몸이 더 이상 예전처럼 쌩쌩하게 움직이지 않아도 내 돈이 나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칠 방대한 분석 자료들이 바로 그 자본주의 생존의 기술에 대한 겁니다. 네, 우리가 오늘 교차 검증할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그 유튜브 채널 머니바게트의 리포트부터 시작해서요. 삼성자산운용과 유진투자증권의 가이드북, 그리고 뱅크몰의 포트폴리오 전략, 마지막으로 보험연구원의 심층 분석까지 아주 방대하게 준비를 했거든요. 출처가 아주 다양하네요. 네. 그런데 이 다양한 출처의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서 강조하는 단 하나의 진리가 있습니다. 바로 배당 투자는 결코 마법이나 일확천금을 노리는 도박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산수라는 점이죠. 산수다. 느낌이나 운이 아니라는 거군요. 수억 원으로 내피 같은 원금을 철통같이 지켜내면서 평생 매월 350만 원이라는 마르지 않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내는 이른바 똑똑한 배당 주식 세팅법을 철저한 숫자의 논리로 증명해내는 겁니다. 야, 월 350만 원이라. 사실 은퇴자에게는 참 가슴 뛰면서도 절실한 숫자입니다. 그렇죠. 생활비로 꼭 필요한 금액이니까요. 그런데 선배님들의 입장에서 이 목표액을 딱 들으면 가장 먼저 드는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요새 유튜브나 경제기사 조금만 찾아봐도 연 10% 이상 배당을 준다는 화려한 상품들이 널려 있지 않습니까? 네, 광고도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아주 단순하게 계산을 해보자는 겁니다. 5억을 연 10% 이율에 몽땅 밀어넣으면 1년에 5천만 원이잖아요. 세금 조금 뗀다고 쳐도 월 400만 원 가까이 내 통장에 팍팍 꽂히는데 아니 왜 굳이 머리 아프게 전략을 짜고 분산을 해야 합니까? 그냥 제일 이자 많이 준다는 곳에 몰빵하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그 단순한 계산이 은퇴 자산을 갉아먹는 가장 치명적인 함정입니다. 무작정 그 배당률 숫자만 쫓다가는 자산의 뿌리 자체가 썩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뿌리가 썩는다고요? 네. 시중에서 연 10% 이상의 고배당을 준다고 광고하는 JPQ나 JPI 같은 ETF들을 보실 때 투자자라면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대체 저 엄청난 배당금은 어디서 튀어나오는 걸까 하는 수익의 원천에 대한 의문이죠. 당연히 주식 투자를 잘해서 나오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다가 아닙니다. 이 상품들은 이른바 커버드 콜이라는 약간 복잡한 파생 상품 전략을 사용하거든요. 제가 구조를 아주 쉽게 뜯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주가가 100달러에서 150달러로 오르면 그 50달러의 차익을 오롯이 내 것으로 가져가게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주식의 기본이니까요. 그런데 커버드 콜 전략은 그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를 때 얻을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일정 부분 팔아넘깁니다. 팔아넘긴다고요? 네, 미래의 대박을 포기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대신에 그 대가로 일종의 보험료 같은 옵션 프리미엄을 지금 당장 현찰로 두둑하게 챙겨서 받는 방식인 거죠. 잠깐만요. 구조가 이거 듣고 보니까 좀 섬뜩한데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주식이 앞으로 크게 폭등할 수 있는 그 상승 여력을 남한테 돈을 받고 팔아버리고 당장 내 손에 현금을 쥐어준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어떻게 보면 미래에 얻을 수 있는 내 자산의 큰 이익을 담보로 잡혀서 현재의 월급을 가불에 타내는 셈인데 아니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까? 사실 시장이 조용히 횡보하거나 아주 완만하게 오를 때는 이거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전략이긴 해요. 주가는 가만히 있는데 돈은 들어오니까.
맞아요. 주가는 제자리에 있는데 나는 옵션 프리미엄으로 매달 두둑하게 현금을 챙기니까요. 근데 진짜 문제는 시장이 하락장이나 폭락장을 맞이할 때 발생합니다. 장이 무너질 때. 네, 주가가 떨어질 때 우리가 미리 받아둔 그 옵션 프리미엄 현금이 약간의 완충제 역할을 해주긴 하거든요. 하지만 거대한 폭락장이 오면 주가 하락의 충격은 투자자가 고스란히 다 두들겨 맞게 됩니다. 여기서 배당 투자의 가장 무서운 만상인 원금 잠식이 나타나는 거죠. 원금 잠식이요. 내 돈이 녹는다는 거군요. 그렇죠. 운용사들은 투자자들에게 약속한 연 10%라는 높은 분배금을 매달 꼬박꼬박 맞춰서 줘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주가가 폭락해서 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이랑 프리미엄만으로는 그 배당금을 도저히 줄 수 없다면 운용사가 어떻게 할까요? 설마 내 원금을 건드립니까? 네, 결국 투자자가 맡겨둔 원금, 즉 주식을 내다 팔아서 그 돈으로 나에게 배당을 주는 진짜 제 살 깎아먹기가 시작되는 겁니다. 세상에. 그렇다면 연 10%씩 매달 꼬박꼬박 돈이 들어온다고? 야, 이거 좋다. 솔깃해서 내 평생 바친 퇴직금 5억을 덜컥 다 넣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원금 5억 원을 조금씩 헐어서 나한테 월급처럼 쪼개서 돌려주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슬프지만 그게 팩트입니다. 아니 이거 완전 현대판 조삼모사 아닙니까? 달콤한 월급봉에 취해서 매달 돈 쓴다고 좋아하다가 한 10년 뒤에 증권계좌 열어보면 원금이 반토막 나 있고 결국 깡통 차는 구조란 말이네요. 선배님들, 이거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막연한 감이 아니라 과거의 실제 데이터를 냉정하게 확인하는 게 정말 필수적입니다. 보험연구원 자료를 보면 이 원금 잠식의 공포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장기성과 비교 데이터가 있거든요. 수치가 확실히 있군요. 네, QYLD라는 대표적인 나스닥 기반 100% 커버드 콜 ETF가 있습니다. 자산 전체의 옵션을 꽉꽉 채워서 극한의 배당을 추구하는 상품이죠. 이곳에 1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억 3천만 원을 10년 동안 넣어두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10년 동안. 네. 매월 평균 866달러씩 월 100만 원이 훌쩍 넘는 배당을 아주 풍족하게 받았습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참 해피엔딩 같죠? 배당은 훌륭하네요. 1억 3천 넣고 매달 100만 원이면? 원금을 딱 열어보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10만 달러였던 원금이 7만 5천 달러로 쪼그라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10년 동안 인플레이션 때문에 짜장면 값도 엄청나게 올랐을 텐데 원금 자체가 25%나 날아갔다면 이건 은퇴 자산으로서는 완전히 실격 판정 아닙니까? 네, 치명적이죠. 달콤한 배당에 눈이 멀어서 내 자산의 뿌리가 그냥 녹아내리는 걸 방치한 셈이네요. 그렇다면 앞서 고배당 상품이라고 언급했던 JPI나 JPQ 같은 상품들도 결국 시간 문제일 뿐이지 똑같이 원금이 녹아내리는 운명인 겁니까? 바로 그 지점에서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의 디테일이 엄청난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JPI의 5년 3개월간 운용 데이터를 보면 QYLD랑은 이야기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JPI에 똑같이 10만 달러를 넣었을 때 매월 평균 701달러를 받았습니다. QYLD가 주던 866달러보다는 매월 들어오는 배당금이 확실히 적죠. 한 150달러 정도 덜 받았네요. 네, 하지만 5년이 지난 뒤 원금을 확인해 보니까 11만 4천 달러로 무려 14% 이상 불어나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배당금은 배당금대로 매달 100만 원 가까이 든든하게 받았으면서 오히려 깎여야 할 원금이 1만 4천 달러나 늘어났다고요? 아니 같은 커버드 콜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데 왜 이렇게 극과 극의 결과가 나오는 겁니까? 운용사가 마법이라도 부린 건가요? 마법이 아니라 구조의 차이입니다. 무지성으로 포트폴리오 100% 자산 전체에 커버드 콜을 걸어버리는 QYLD랑 다르게 JPI나 JPQ는 전략이 훨씬 영리하고 정교해요. 어떻게 정교하죠? JP는 전체 자산의 약 80%를 우량한 S&P 500 가치주 등에 그냥 그대로 투자를 합니다. 시장이 오를 때 주가 상승의 혜택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죠. 그리고 나머지 20% 정도의 자산에만 커버드콜 옵션을 걸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배당금을 만들어내는 데 집중하는 겁니다. 전부 다 파는 게 아니군요. 그렇죠. 요약하자면 시장이 오를 때는 80%의 자산이 성장에 동참해서 원금을 쑥쑥 불려주고 하락 시기에는 20%의 커버드콜에서 나오는 든든한 프리미엄이 방어력을 제공하는 겁니다. 야, 명쾌하네요. 네, 결국 배당 투자는 두 자릿수 고배당률이라는 그 숫자의 환상에 속지 말고 자산의 우상향 성장과 배당 현금 흐름의 밸런스를 맞추는 잘 설계된 상품을 골라야만 내 원금을 지킬 수 있다는 게 팩트로 증명된 셈이죠. 아주 정확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무조건 배당 많이 준다는 미끼를 덥석 물면 결국 내 살을 파먹게 되지만 정교하게 80대 20으로 설계된 도구를 쓰면 원금을 불리면서도 마르지 않는 샘물을 팔 수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실전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배당 몰빵의 함정을 피하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 선배님들의 피 같은 5억 원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쪼개서 담아야 원금도 지키고 월 350만 원이라는 그 목표도 달성할 수 있습니까? 뱅크몰의 실전 포트폴리오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숫자가 딱 들어간 황금 비율을 제시해 드릴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원칙은 연 목표 배당률을 두 자릿수라는 무리한 숫자로 잡지 않는 겁니다. 욕심을 버려라. 네, 현실적이고 하락장에서도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방어적인 수치, 연 7.5% 내외를 목표로 설정을 하는 거죠. 총 4억 8천만 원, 그러니까 5억 원에 근접한 자금을 세 가지 성격이 완전히 다른 바구니에 나누어 담는 일명 바벨 전략을 구사합니다. 성격이 다른 세 가지 바구니라. 이건 정확히 어떤 상품들의 어떤 비율로 쪼개 넣는 건지 치밀하게 따져보죠. 첫 번째 바구니는 SCHD입니다. 여기에 전체 자산의 40%, 즉 약 1억 9천만 원을 묵직하게 담습니다. SCHD는 배당 투자를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배당 성장의 교과서로 불리는 ETF거든요. 그렇죠. 아주 유명하죠. 네, 그런데 여기서 아마 의문이 드실 겁니다. 현재 이 상품의 배당률이 3.7% 수준이라서 앞서 말한 상품들에 비하면 턱없이 낮거든요. 아니, 제 말이 그겁니다. 선배님들 입장에서 지금 5억을 굴려서 당장 월 350만 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절반에 가까운 2억 원의 돈을 겨우 3.7%짜리에 넣는다. 이거 평균 수익률 깎아먹는 역주행 아닙니까? 뱅크몰 분석 자료를 봐도 단독으로 월 300만 원 만들려면 SCHD에는 무려 12억 원이 필요하다고 나오던데요. 왜 굳이 이런 낮은 걸 40%나 담아야 하는 거죠? 당장 첫 달의 통장 잔고만 보면 딱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상품은 당장의 밥값이 아니라 10년 뒤의 생존을 위한 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년 뒤 생존이요? 네, SCHD는 단순히 배당을 주는 회사가 아니라 10년 연속으로 매년 배당금을 꾸준히 늘려온 미국의 튼튼한 우량 기업들만 깐깐하게 모아둔 지수를 추종하거든요. 배당률 자체는 지금 3.7%로 시작을 하지만 기업들이 돈을 잘 벌어서 매년 배당금을 올려주기 때문에 5년, 10년 뒤에 내가 실제로 받는 배당금 파이는 계속 커지는 겁니다. 배당금이 알아서 자라난다. 네, 미래의 무서운 물가 상승을 방어하고 내 은퇴 자산의 몸통이 원룸 장기 성장을 책임지는 가장 중요한 코어 자산이기 때문에 40%나 배정을 하는 거죠. 아, 오늘 당장에 월 350만 원 맞추기에 급급하다 보면 10년 뒤에 짜장면값 2배 됐을 때 굶어 죽으니까 배당금이 매년 스스로 쑥쑥 자라나는 SCHD를 원금 방어형으로 딱 깔아둔다는 거군요. 그렇다면 그 낮아진 평균 배당률을 확 끌어올려줄 다음 바구니가 등판을 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바구니로 앞서 팩트체크했던 JPI를 40%, 역시 약 1억 9천만 원 담습니다. S&P 500 블루칩 기업들을 기반으로 한 방어형 커버드콜 상품이죠. 아하, JPI? 연 8.9% 수준의 아주 든든한 월배당을 지급하거든요. SCHD가 미래를 대비한다면 JPI는 당장 이번 달 다음 달의 은퇴 생활 뼈대가 되는 기본 생활비를 확실하게 책임지는 역할을 하는 거죠. 현재의 생활비 담당이군요. 그럼 마지막 하나는요? 마지막 세 번째 바구니, 바로 JPQ의 나머지 20%, 약 9,600만 원을 담습니다. JPQ는 나스닥 100 기술주를 기반으로 하는 성장형 커버드 콜입니다. 연 10.1%라는 가장 강력한 고배당을 주면서도 동시에 빅테크 기업들의 폭발적인 주가 성장성까지 노리는 아주 공격적인 카드죠. 와, 선배님들 이 비율 딱 뜯어보니까 완전 축구팀 전술 짜는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오, 축구팀이요? 네, SCHD는 묵직하게 후방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중앙 수비수입니다. 당장 자기가 골을 못 넣어도 실점, 즉 내 원금이 날아가는 걸 완벽하게 막아주잖아요. 그리고 40%를 차지하는 JPI는 경기장 한가운데서 꾸준하고 안정적으로 패스를 찔러주는 미드필더입니다. 매달 생활비라는 공을 촥촥 배급해주는 겁니다. 비유가 찰떡이네요. 마지막 20% JPQ는 화려하게 전방에서 뛰어다니면서 득점을 꽂아 넣는 최전방 공격수네요. 변동성 큰 나스닥 시장에서 과감하게 프리미엄 챙겨서 10.1%라는 골을 확 넣는 거죠. 아까 처음에 경고하셨던 QYLD 100% 몰빵 전략은 비유하자면
공격수는 11명 몰아놓고 경기 뛰는 셈입니다. 맞아요. 수비가 아예 없죠. 한두 골 시원하게 넣을 순 있어도 뒤가 뻥 뚫려 있으니까 한번 역습당하면 대량 실점하고 결국 경기 지는 겁니다. 수비수 SCHD가 원금을 굳건히 지켜줘야 JPQ 같은 공격수들이 마음 놓고 뛰면서 배당이라는 점수를 벌어오는 아주 입체적인 전술이군요. 와, 시장의 흐름과 자상의 역할을 정말 정확히 꿰뚫어 보셨어요. 이 황금 비율, 즉 수비수 40, 미드필더 40, 공격수 20의 바벨 전략 비율로 약 5억 원을 세팅하시게 되면 연간 약 3,750만 원, 세전 기준으로 월 평균 300만 원 초중반의 현금 흐름이 완성이 됩니다. 300만 원 초중반. 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내 자산이 원금을 갉아먹는 제살 깎아먹기 늪에 빠지지 않고 시장의 성장과 함께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탄탄한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이죠. 세전 300만 원 초중반. 숫자만 딱 보면 정말 이상적인 방어벽이 구축이 됐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하단 말입니다. 세금 말씀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기가 막힌 파이프라인을 구축해놔도 매달 배당금이 내 통장에 딱 꽂히는 순간 정부가 불청객처럼 찾아와서 15.4%의 배당소득세를 꼬박꼬박 떼어갑니다. 월 350만 원 받으면 50만 원 이상이 세금으로 흔적도 없이 증발한다는 뜻인데, 아니, 은퇴자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는 손실 아닙니까? 결국 뼈 빠지게 만든 이 배당금을 합법적으로 지켜내는 방패가 필요할 텐데요. 그 부분이 정말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배당 투자의 궁극적인 성패는 ETF 수익률 숫자 이전에 바로 이 세금과 환율이라는 누수를 어떻게 막아내느냐에서 갈리거든요. 역시나 방법이 있군요. 네, 삼성증권 블로그와 브런치의 심층 분석 자료를 보면 이 세금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마법의 방패로 절세 계좌의 중요성을 매우 강력하게 역설하고 있습니다. 특히 5060 투자자 선배님들이 무조건 반드시 활용해야 하는 무기가 바로 ISA, 즉 개인종합 자산관리 계좌입니다. 아, ISA 계좌? 은행이나 증권사 가면 팜플렛은 참 많이 깔려있던데 이게 도대체 일반 증권 계좌랑 세금 떼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구체적으로 내 돈을 어떻게 아껴준다는 건지 사실 체감이 잘 안 되거든요. 제가 메커니즘을 아주 쉽게 뜯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증권 계좌에서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죠. A 주식에서 1,000만 원의 배당이나 이익을 얻었고 반대로 B 주식에서 800만 원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럼 내수 중에 남은 진짜 이익은 200만 원이네요. 네, 순이익은 200만 원 뿐이죠. 그런데 일반 계좌에서는 국세청이 어떻게 하느냐? A 주식에서 번 1,0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15.4% 세금을 칼같이 매겨버립니다. 아니, 손해본 건 안 쳐주고 번 것만 귀신같이 찾아내서 세금을 뗀다고요? 억울하죠. 엄청 억울하죠. 그런데 ISA는 손익통산이라는 엄청난 방어막을 제공해줍니다. 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익과 손실을 전부 통쳐서 최종적으로 남은 순이익 2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기는 거예요. 아, 그건 아주 합리적이네요. 게다가 더 놀라운 건 그 순이익 중에서 일반형은 200만 원, 서민형은 최대 400만 원까지 세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는 전액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팀장. 배당금을 월 300만 원씩 받는다면 1년이면 3,600만 원입니다. 비과세 한도 400만 원은 순식간에 훌쩍 넘겨버릴 텐데 그럼 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다시 15.4%를 무자비하게 뜯기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한도 초과분에 더 강력한 절세 비밀이 숨어 있거든요. 비밀이 뭡니까? 400만 원을 초과한 수익에 대해서는 기존의 15.4%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9.9%라는 파격적인 저율로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9.9%요? 확 줄어드네요. 네, 이게 왜 은퇴자분들에게 생명줄이 되느냐 하면요. 우리나라 세법상 이자나 배랑 같은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다른 연금이나 소득이랑 합산이 되어서 누진세율을 두들겨 맞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됩니다. 아, 그 무시무시한 세금 폭탄, 건강보험료도 막 오르고. 맞아요. 진짜 폭탄이 떨어지는 거죠. 그런데 ISA 안에서 발생한 초과수액은 이 9.9%로 세금 정산이 완벽하게 종결됩니다. 철저하게 분리과세가 되어서 종합소득세 합산폭탄의 레이더망을 완벽하게 피해갈 수 있는 필수 스텔스 무기가 되는 셈이죠. 와, 15.4%를 9.9%로 깎아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은퇴자들의 가장 큰 공포인 종합소득세 합산폭탄까지 원천 차단해준다. 이건 뭐 선택의 영역이 아니군요. 무조건 하셔야죠. 그런데 여기서 많은 선배님들이 고개를 갸우뚱하십니다.
야, 미국 배당주에 투자할 거면 무조건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진짜 오리지널을 사서 모아야 찐이지. 이런 굳건한 믿음이 있으시거든요. 아까 핵심 수비수라고 칭찬했던 SCHD도 미국 주식인데 미국 주식을 어떻게 국내 계좌인 ISA에서 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과거의 고정관념이 만든 가장 안타까운 기회비용입니다. 브런치의 수익률 비교 데이터를 보면 아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나거든요. 어떤 데이터죠? 달러로 직접 환전해서 사는 미국 오리지널 SCHD랑 똑같은 미국 지수를 추종하도록 한국 증시에 원화로 상장시킨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라는 ETF의 실제 수익률을 비교해 본 겁니다. 네, 쌍둥이 상품이죠. 2023년 상장 이후 총 수익률, 즉 주가가 오른 차액에 배당금까지 전부 합친 성과를 보니까요. 원달러 환율 상승 효과를 싹 다 반영했는데도 달러로 직접 투자한 SCHD는 59.6% 성장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국내 상장판인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샀을 경우 무려 71%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아니, 추종하는 지수도 같고 투자하는 뼈대 기업도 완벽하게 똑같은 쌍둥이 상품인데 수익률이 무려 11%포인트나 차이가 났다고요? 도대체 계좌 안에서 무슨 산수가 작동했길래 이런 엄청난 격차가 벌어지는 겁니까? 그 격차를 폭발적으로 만든 엔진이 바로 과세 이연과 복리 효과의 결합입니다. 과세 이연이요? 네,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 투자해서 배당을 받으면요. 현지에서 배당금이 나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무조건 15% 세금을 칼같이 떼고 남은 달러만 줍니다. 내 돈의 15%가 중간에 툭툭 잘려나가는 거죠. 뼈 아프네요. 하지만 타이거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국내 상장 해외 ETF를 ISA나 연금저축펀드 같은 절세 계좌에서 모아가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세금을 중간에 떼지 않고 나중에 계좌를 깰 때까지 과세를 이연시켜줍니다. 즉 세금을 뒤로 밀어준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효과를 낳는 겁니까? 세금으로 날라갔어야 할 그 15%의 돈까지 당장 내 계좌에 살아서 고스란히 재투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국가에 낼 세금을 뗄감 삼아서 내 자산의 복리 톱니바퀴를 더 크게 굴리는 거죠. 운용수수료 차이나 자잘한 환전수수료 같은 걸 모두 압도하고도 남는 게 바로 이 합법적인 세금 이연의 힘입니다. 야, 진짜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것 같네요. 역시 달러 투자가 폼나지 하면서 밤잠 설치며 미국장 열리기 기다리고 매일 환율 차트 들여다보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군요. 전혀 없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입장에서는 그냥 속 편하게 낮에 국내 증시 열릴 때 타이거나 코덱스 같은 이름이 붙은 국내 상장 미국 ETF를 ISA 계좌로 딱 사는 게 스트레스도 없고 세금 폭탄도 피하고 결과적으로 내 호주머니에 꽂히는 돈도 11%나 더 많다는 아주 명백한 수학적 결론 아닙니까? 네, 아주 완벽한 요약입니다. 은퇴자의 멘탈 관리 측면이나 실제 수익률, 양쪽 모두에서 실효성이 훨씬 뛰어나죠. 다만 투자를 꾸준히 지속하시다가 자산 규모가 5억을 넘어 더 크게 불어나서 국내 절세 계좌에 납입 한도를 꽉 채우게 되는 행복한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돈이 넘쳐나는 상황, 상상만 해도 좋네요. 그때는 일명 투트랙 전략으로 고도화하시면 됩니다. 1순위로 국내 ISA와 연금저축의 한도를 끝까지 다 채워서 세금 혜택의 단물을 쫙 뽑아 먹고요. 그 절세 한도를 초과해서 남는 잉여 자산에 대해서만 달러로 환전해서 미국장에 직접 투자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로 확실히 두시면 세금 최적화랑 환율 방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완벽하게 잡으실 수 있습니다. 와, 흩어져 있던 커즐들이 하나의 완벽한 생존 지도로 쫙 맞춰지는 기분입니다. 은퇴자선을 굴린다는 건 언제 원금이 녹아내릴지 모르는 막연한 두려움의 대상이었는데 커버드콜의 그 위험한 함정을 피해서 황금 비율로 역할을 딱 쪼개고 ISA라는 철벽 방패까지 세워두니까 이제가 좀 두 발 뻗고 잘 수 있겠습니다. 네, 마음이 훨씬 편해지시죠? 오늘 우리가 파헤친 수많은 리포트와 분석 자료들의 결론은 결국 하나로 수렴합니다. 매월 350만 원의 배당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공짜 점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포트폴리오 전략과 흔들리지 않는 인내심이 만들어낸 과학적인 결과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선배님들, 그리고 대한민국 가장 여러분, 은퇴하셨다고 괜히 그 프랜차이즈 창업박람회 기웃거리면서 남조인일 시키지 마십시오. 오늘 당장 여러분의 증권 계좌를 열고 늙어가는 나를 대신해서 평생 돈을 벌어다줄 그 마르지 않는 셈의 배관을 직접 연결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노후 파산 방어선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완성한 포트폴리오가 숫자상으로는 매우 견고해 보입니다만 사실 투자의 세계에 완벽한 마침표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스스로 꼭 고민해 보셔야 할 치열한 과제를 하나 던져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어떤 과제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내일 당장 전 세계를 열광시키는 이 AI 산업의 거품이 확 꺼지거나 우리가 맹신했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시장이 반토막 나는 거대한 폭락장이 찾아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공격수 역할을 하던 JPQ의 배당금도 당연히 곤두박질 칠 것이고 수비수인 SCHD의 주가마저도 시장의 공포에 휩쓸려서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가장 여러분 그런 극한의 공포 속에서도 내 은퇴 생활비 350만 원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주식시장의 흐름과 전혀 반대로 움직이는 현금 비중이나 아니면 극강의 안전자산으로 불리는 미국 장기국채 ETF 같은 자산을 도대체 언제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얼마나 섞어 넣어야 할까요? 아, 채권과 현금이요. 맞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포트폴리오의 진정한 완성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시장의 거대한 폭락을 대비한 여러분 자신만의 흔들리지 않는 위기 방어 플랜에 달려 있습니다. 참 매서운 질문입니다. 시속 300km의 기차에서 뛰어내릴 때 우리를 살려줄 낙하산은 결국 평상시에 단단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극강 상황을 가정한 철저한 위기관리뿐이라는 거군요. 찢어지지 않는 낙하산을 단단히 메고 안전하고 평안한 은퇴의 땅에 사뿐히 착륙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치열한 숫자와 전략들이 여러분만의 단단한 낙하산을 엮는 튼튼한 동아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묵직하게 마치겠습니다.